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오는 이별도 막는 좋은 대화 습관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번 영상 결국 헤어지는 커플의 4가지 유형을 보고 좌절하진 않으셨나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 심리학계의 대가 가트맨 박사님이 이미 좋은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는 커플이라도 이 4가지 좋은 대화 습관만 유지하면 오던 이별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한 가지 주제 유지하기. 한 가지 사소한 일로 다퉜다가 옛날에 잘못했던 일, 다른 섭섭한 일까지 여러 가지를 몽땅 가져와서 더 크게 싸울 때가 있어요. 주제에 벗어난 거죠. 그건 두 사람이 대화를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대화를 이끄는 게 아니라 대화가 사람을 이끌고 있는 거죠. 차분하게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처음 이야기했던 주제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늘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에게 리액션을 잘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논하는 건 싸움을 키우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작은 스킨십하기. 연인에게 가진 불만을 이야기할 때 꼭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로를 노려볼 필요는 없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연인의 손을 살짝 잡아보세요. 이야기하는 내내 서로의 살을 조금이라도 맞댄다면 좀 더 부드럽고 차분하게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스킨십이 많을수록 친밀감은 높아지거든요. 세 번째, 감정 표현하기. 혹시 대화 중에 상대의 말에 상처받는 순간이 있다면 꼭 참고 넘기지 말고 바로 표현하세요. 단, 그냥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의 기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처럼 말이에요. 용기가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상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도 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의 감정 인정해주기. 감정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중요합니다. 물론 애인이 기분 나빠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거기서 기분이 나쁘지? 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상대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약 그것이 오해라면 그 오해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이 4가지 항목을 지키면서 대화하면 갈등도 해결하고 연인과의 사이도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갈등을 푸는 추억. 우리는 가끔씩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그땐 이랬었지, 저땐 그랬었지 하면서 남몰래 속으로 웃음 짓곤 하죠. 추억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추억에 빠진 행동을 쓸데없는 추억팔이 정도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추억은 잠시 동안만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몽상에 불과한 걸까요? 추억과 갈등.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의 앤드류 에비타 교수팀은 추억이 관계의 갈등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어요. 에비타 교수는 97명의 대학생들을 모집한 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를 찾아서 듣고 느낌을 적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최근에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느낌을 적게 했어요. 그리고 두 그룹에게 가장 친한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었죠. 친구와 갈등을 겪었고 대화를 해봤지만 의견차를 좁힐 수 없었고 그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차가워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에비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두 그룹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습니다. 추억의 힘. 두 그룹이 보인 반응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갈등 해결에 대한 낙관이 추억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65점, 최근 노래를 들었을 때는 50점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추억에 잠기게 하는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은 사람들보다 관계의 갈등이 잘 해결할 거라고 낙관했던 거고요. 갈등 해결의 의지는 추억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58점, 최근 노래를 들은 사람은 50점으로 나왔어요.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많은 경우에 태도와 의지의 변화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차이는 실제로 갈등 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추억을 생각하는 게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혹시 지금 친구나 연인과 갈등을 겪고 있나요? 두 분이 지금까지 충분히 추억을 저축해 두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추억을 써먹을 때예요. 두 분의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에 같이 가서 추억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추억의 음악을 같이 들어보세요. 두 사람 마음에 생기는 따뜻한 감정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질투하면 닮아간다. 애인이 이성 친구와 활짝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질투가 나지 않나요? 빌라노브 대학 연구진 실험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질투심은 당신의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진은 애인과 대화하던 이성의 성격이 적힌 프로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면 성실하다, 착하다, 얌전하다 등등. 글쎄 그 다음에 한 성격 검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그 이성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묘사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참 침착해요 라고 말해요. 애인의 관심과 사랑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거랄까요? 어쩌면 당신도 지금 질투의 대상을 닮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잘 나갈수록 바람기도 심해진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수록 외도할 확률이 20에서 30% 정도 높아집니다. 틸브루 대학 연구진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1561명을 설문조사해 봤는데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매력적이라는 자신감이 높아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권력은 사람을 독단적이고 충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 바람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바람기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물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무조건 바람기가 높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까지 오는 이별도 막는 좋은 대화 습관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별을 막아주는 4가지 좋은 대화 습관. 첫 번째, 한 가지 주제 유지하기. 두 번째, 작은 스킨십하기. 세 번째, 감정 표현하기. 네 번째, 상대의 감정 인정해주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